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총선에 나간다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떠난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또다시 캠프 출신 인사가 낙점됐습니다. 보훈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능력과 원칙에 따른 선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보훈 인사라는 지적 속에 임명된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임기 3년 채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우려대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총선에 나간다며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빈자리에 또다시 강기정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내정됐습니다. 광주시 대변인과 교통과장, 동구 부구청장 등을 지낸 김병수 씨입니다.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경력입니다. 관광공사와 사회서비스원 등 최근 논란 속에 임명된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캠프 출신 인사입니다. 이제 전문성 부분에서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계속 캠프 인사 그리고 의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그렇게 많은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강 시장은 해당 분야의 오랜 경험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적재적소라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를 한번 좀 믿어보시고 자꾸 막 캠프다 아니다. 물론 문제 제기는 뭔 뜻인지 알겠지만 인사를 좀 넓게 써라라는 뜻인지 알겠지만 강 시장은 연내 그린카 진흥원과 문화재단의 새 기관장도 선임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측근 인사 논란을 떨쳐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재정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인 담배 소비세 5%를 의료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논리를 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 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보완한 뒤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열린 국내 유일의 수묵 비엔날레가 2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전통 산수화부터 미디어 아트까지 현대 수묵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번 비엔날레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성장 과정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오용길 작가의 사계. 전통 수묵에 색을 입히고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482개의 조각 그림을 이어붙인 권세진 작가의 작품은 수묵 기법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난 2달 동안 전남을 무대로 펼쳐진 국제 수묵 비엔날레의 대표작들입니다. 폐막 당일까지도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생동감도 있고 물 흐르는 것도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흐르는 것 같이 너무 좋았고.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을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에는 국내외 19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3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흙과 백의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형식과 기법, 소재의 제한 없이 실험적인 작품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관람객이 참여하는 수묵제와 강연, 작가와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중성까지 확보했습니다. 가상현실 전시관을 통해 온라인 관람이 가능하면서 전체 누적 관람객은 역대 최대인 4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참신한 전시 그리고 대중에 친화적인 그런 전시를 했다고 해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K한류, K미술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되지 않을까. 올해로 3번째 막을 내리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해를 거듭하면서 수묵의 예술혼을 알리는 대표 무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7달 동안의 대장정 끝에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관람객이 1,000만 명에 육박했고 누적 수익금도 330억 원대를 기록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기훈 기자입니다.
정원 박람회 마지막 날도 순천만 국가정원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관람객들은 형형색색의 국화와 보랏빛 라벤더 등을 감상하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꼭 가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언제쯤 가지 이렇게 하다가 마침 폐막일이라고 하길래 저는 꼭 와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7달 동안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누적 관람객은 980만 명,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훌쩍 넘어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관람객이 몰리면서 수익금도 333억 원으로 목표치를 80억 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원을 앞세운 순천시의 생태도시 전략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 등 자치단체 200여 곳을 포함해서 전국 기관단체 510여 곳이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는 폐막식에서 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역량을 모아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손엔 여전히 지도 한 장 없지만 순천이 가면 그곳이 길입니다. 오늘이 끝이냐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정원 박람회가 7달 여정 끝에 마무리됐지만 박람회장은 5일까지 닷새 동안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파업 긴장감이 높았던 포스코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격주 4일 근무제 도입과 기본 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과 일시금 250만 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이 최근 논란을 빚은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어제 순천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공개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순천의 쓰레기 문제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기구를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또 조만간 2차 시민 대토론회를 순천시청에서 열 계획이라며 순천시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여수 국동항의 방파제나 접안시설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동항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1,415억 원으로 2030년까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 부잔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풍암호수의 수질을 상시 3등급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와 주민협의체가 풍암호수 수심을 현재 평균 2.84m에서 1.5m로 낮추고 수면적은 유지하되 수질을 개선해서 광주시의 책임 아래 상시 3등급 이상으로 유지 관리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수 주변에서 나오는 우수 유입 차단과 호수공원 인근의 2,500평 이상 장미원 확대 이전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종재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윤영열 전 감사위원장과 전 환경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은 무죄, 환경국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제기가 늦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면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열사의 어머니에게만 위자료 채권 상속분이 인정돼 1심보다 적은 위자료를 인정했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위자료 채권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여수시가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인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모집 대상의 청년층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동절기 영업시간을 오후 5시에서 밤 12시까지, 하절기 영업시간을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로 구분했습니다. 또 음식 메뉴도 8종 이내에서 12종 이내로 늘려서 이용객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11월의 첫날인데요. 오늘도 가을이라기에는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4도로 평년 기온은 6도가량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름이 가끔 지나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6도, 여수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영암과 강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막다가 모레부터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